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제조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조업을 살펴보기 전에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이전 대비 소폭 낮아졌고 4.7%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소비자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단기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인식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면 이전 대비 오히려 상승한 3.7%입니다. 5년을 보면 물가가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걸 예상할 수 있고요. 이렇게 물가가 5년 뒤에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면 사람들은 물가가 오르기 전에 쟁여두기 수요로 사재기가 성행하고요. 또다시 사재기가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그러면 또다시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악순환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생깁니다. 결국 실제로 물가에 대한 기대치도 떨어지기 어렵고 실제 물가도 떨어지기 어렵게 됩니다. 결국 이번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예측보다 낮음에도 여전히 높은 이유는 소비자들의 관세에 대한 우려와 제조업과 서비스 부분에서 높은 원가 압력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비자 심리 지수도 보시면 55.1로 이전 대비 하락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운 건 마찬가지고 고소득층이 미국 소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큰 쇼크로 다가오지 않을 뿐 여전히 대부분의 소비 심리는 얼어있고 위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히 살펴보고 제조업 동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렛츠고! 9월에 발표된 미국 ISM 제조업 PMI 지표를 중심으로 제조업의 현 상황과 경기 둔화, 그리고 관세 등 구조적 요인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조업 PMI는 50을 기준으로 확장과 위축 국면을 판단합니다. 미국 제조업은 계속 50 아래에 위치하면서 위축 국면을 나타내고 있고요. 뚜렷하게 회복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9월 수치는 49.1로 예상을 부합하면서 7개월 연속 위축 국면입니다. 반년이 지나 1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근데 오히려 언론에서는 양호한 흐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8월 48.7 대비 소폭 상승했다고 양호한 흐름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전혀 아니고요. 위축 국면이 길어지면 버티던 사람들의 심리도 급격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하게 ISM은 미국 경기 전체가 65개월째 확장 중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조업은 이렇게 위축 국면을 나타내도 미국 경제 전반은 여전히 버티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ISM 지표에 세부 지표가 어떤 항목이 있고 전월 대비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규 주문 지수는 48.9로 전월 51.4 대비 하락하면서 확장 국면에서 다시 위축 국면으로 전환했습니다. 기업들이 주문을 보수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의미고 소비 둔화, 관세 불확실성, 그리고 원자재 가격 부담 때문에 기업들이 신규 발주를 미루거나 줄이는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생산 지수는 51로 오히려 47.8 대비 상승했습니다. 위축 국면에서 확장 국면으로 접어들었고요. 신규 주문이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생산은 올라간다. 이게 왜 그럴까요? 많은 기업들이 관세 시행 전에 미리 확보해둔 원자재를 활용해서 생산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진짜 수요 증가로 이어져서 생산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전월 사재기한 물량으로 선제적으로 생산을 해서 비축해 놓으려고 하는 거고요. 왜냐면 미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고용지수를 보시면 45.3으로 전월 43.8 대비 소폭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기준선 50 아래이고 그리고 8개월 연속 위축 국면입니다. 확실히 단순한 경기 순환이 아니라 제조업 고용 시장에 구조적 문제가 있는 걸로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소폭 개선되었다 해도 고용이 저조한 수준이고요. 기업들이 신규 채용보다는 기존 인력 유지와 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 업체 납기 지수는 52.6으로 51.3 대비 소폭 증가했다는 것이고 이 말은 납품 속도가 느려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수요 회복이 느리다는 거고요. 오히려 신규 주문이 줄었는데도 납품 속도는 느려졌습니다. 공급망 지연이 예상되고 있다는 거고요. 결국 기업들이 꾸준히 주문 생산하지 않고 관세가 불확실하니 퐁당퐁당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재고 지수는 47.7로 전월 49.4 대비 느려졌고요. 재고 소진도 미미한 수준이긴 하지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기업들이 기존 재고를 활용해서 생산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주문에는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관세 불확실성이 크죠. 그리고 가격 지수는 61.9로 전월 63.7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12개월 연속 1년 정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확장 국면입니다. 가격이 1년 동안 계속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관세 부담, 원자재 수급 불안, 그리고 물류 비용 상승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없다고 하지만 절대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해진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트럼프 말과 헤드라인 수치만 보기 때문에 착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세부 지표를 다 살펴보면 그 속사정을 더 잘 알 수 있는 거죠. 자, 계속 보면 수출 주문 지수는 43으로 전월 47.6 대비 소폭 하락했고요. 수입 지수는 44.7이고 46 대비 또 하락했습니다. 두 지수 모두 위축 국면이 있고요. 글로벌 수요 둔화와 더불어서 관세 관련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기업들이 생산 확대 가능성이 낮다는 신호로 해석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세부 항목을 쭉 살펴보면 어떤 걸 유추할 수 있냐면 수요 불확실성에 따른 신규 주문 감소, 그리고 언제 팔릴지 모르니 재고를 계속 줄이는 모습입니다. 관세 인상하게 되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고가 재고를 쌓기보다는 기존 재고로 버티자 이런 전략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같은 날 발표된 S&P 글로벌 제조업 PMI는 오히려 52로 확장 국면을 나타냈습니다. ISM은 위축 국면인데 왜 S&P는 확장 국면일까요? 그 이유는 표본 차이 때문입니다. ISM은 대형 제조업 중심이고 S&P는 중소형 포함해서 약 600개 이상 제조업체들을 표본을 삼습니다. 그리고 ISM은 각 구성 요소에 대해서 균등 가중치를 적용하지만 S&P 글로벌은 차등 적용합니다. ISM과 S&P를 함께 보면 대형 제조업은 여전히 힘들지만 탄탄한 중소형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덜 위축된 상황으로 볼 수 있고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온도 차이를 여실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번 ISM 제조업 PMI는 전월 대비 소폭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위축 국면이고요. 세부적으로 보면 수요 둔화, 수출 부진, 그리고 고용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월 대비 상승했다고 해서 제조업이 살아났다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진짜 회복이라면 신규 주문과 그리고 수출이 함께 개선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생산만 일시적으로 늘었고 이마저도 관세 회피용이라는 점이 불안 신호입니다. 앞으로 관세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이상 제조업은 계속해서 단짝 회복, 다시 둔화 이런 패턴을 반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부분의 요소들이 구조적 약세 흐름이기 때문에 하반기 경기 성장률 전망에도 하방 압력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Why